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막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길을 쓰고 들어간 그 화이트 칼라 사무직 있잖아요. 네,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죠. 맞아요. 근데 그 자리가 사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할 가장 위험한 자리라면 어떨까요? 보통 커리어 전략이라고 하면 막 자격증도 따고 코딩 조금 배우고 이력서 화려하게 꾸미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접근하시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험에서 다룰 자료의 핵심은 그런 표면적인 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빌 걸리가 제시하는 시대의 대전환과 생존의 조건. 이걸 아주 깊게 파고들 텐데요. 아, 빌 걸리의 통찰 진짜 기대되네요. 네,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노동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술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커리어 전략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막 와, 인공지능 진짜 대단하다 이러고 감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화이트칼라 직업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 역설적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커리어의 통제권을 쥐고 주도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생존법을 도출해내는 게 오늘 논의의 목표입니다. 네, 그 전략을 세우려면 일단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착각부터 완전히 깨부셔야 합니다. 그 안전지대라는 착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항상 주입했던 성공 공식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매뉴얼이 잘 갖춰진 대기업에 가라. 안정적인 사무직을 찾아라.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진짜. 목소리 참 뼈아프더라고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그 기차에 올라탔는데 사실 그 기차가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에는 진로를 잘못 선택했어도 그 대가가 그저 한 몇 년 정도 허비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냥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른 기차로 갈아타면 그만이었죠. 네, 하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다릅니다. 변화를 외면하고 그냥 과거 방식에 머무르는 대가는 치명적,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돌아옵니다. 직업 자체의 소멸 같은 거네요. 맞아요. 시장 가치의 완벽한 상실이죠.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깔아놓은 선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주도적인 방식, 즉 하이 에이전시를 갖추고 내 커리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쳐내면서 생존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계가 아주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죠. 현재 무려 60%의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겠다면서 자기 커리어를 후회하고 있고요. 와, 60%나 체념하고 있는 거네요. 더 심각한 건 갤럽의 2023년 데이터인데 50% 이상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요? 그러니까 열정 없이 마지못해 일하면서 자기 발전을 멈춘 상태라면 이 AI 시대에는 그야말로 사냥꾼 앞에 완벽한 표적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오리, 시팅덕이 되는 거죠. 마치 그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요. 그렇다면 이 끓는 물에서 탈출하려면 도대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표적이 들지 않으려면 과거의 성공 공식이 아니라 미래의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동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는 안정성과 보상을 추구했죠.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학습은 끝났고요. 아, 맞아요. 취업하면 공부 끝이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둔 모범 사례를 달달 외워서 무기로 삼았고 한 번 정한 방식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고집 있게 밀고 나가는 거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는 정반대입니다. 압도적인 호기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무한한 무료 평생학습을 숨쉬듯 이어가야 합니다. 평생 학습이요. 쉽지 않네요.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모범 사례가 아니라 아직 기록되지 않은 지식의 최전선, 그 경계면을 탐구해야 하죠. 그러려면 강한 의견을 갖되 아주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태도요. 지식의 최전선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입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집어삼키는 대체 위험군, 즉 레드존이 있고요. 반면에 인간이 지켜내야 할 골드존, 해자가 있거든요. 네, 이 둘의 경계를 아는 게 생존의 핵심이죠. 맞아요. 단순한 언어 번역이나 기계적인 키번 코딩, 그리고 막 정형화된 문서 정리하고 요약하는 일들은 이제 명백한 레드존이잖아요. 인공지능이 훨씬 빠르고 지치지도 않고 해내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인간만의 해자,
이 절대 방어선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개척지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학습 데이터에 아예 없는 펄떡이는 최신 지식들이요. 아주 중요하죠. 데이터화 되지 않은 것들. 장인 정신입니다. 텍스트로 딱 떨어지지 않는 미세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이요. 마지막 셋째는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영역이죠. 맞습니다. 청취자님, 이렇게 AI라는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우리만의 해자를 파는 방법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깊이 있는 지식 탐험이 여러분의 커리어에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되죠. 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지혜를 캐낼 수 있는 압도적인 호기심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방어선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계속 파헤쳐 볼까요? 앞서 그 해자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호기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호기심이 가장 완벽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험난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방어막이 된다는 건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걸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 상사가 시켜서 막 억지로 엑셀 함수 외우고 그럴 때요? 맞아요. 그런 학습은 에너지를 심각하게 갉아먹습니다. 피곤하고 금방 지쳐버리죠. 지속 불가능합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퇴근하고 살려고 학원 가면 진짜 기 빨리는 기분이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서 무한정 흡수하는 지식은 어떨까요? 여기엔 멘탈적 호기심의 마법이 발동합니다. 흡수할수록 오히려 에너지가 생성되거든요. 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전한다고요? 네, 그래서 빌걸리가 업무 외 여가 시간에 자발적으로 파고드는 취미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취미야말로 미래 커리어에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넣는 데이터로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 에너지를 솟구치게 하는 진짜 호기심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인공지능 시대의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죠. 하지만 청취자님도 느끼시겠지만 혼자서 호기심만으로 학습을 이어가는 건 중간에 길을 잃기 너무 쉽잖아요. 우리를 이끌어줄 가이드, 즉 멘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멘토를 구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멘토링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피라미드요? 어떤 구조인가요? 상단에는 우리가 아는 실제 멘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불쑥 제 멘토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너무 무거운 부탁이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내 인생 책임지라는 소리 같아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작은 질문으로 내 진정성을 증명하면서 가볍게 접근하라는 게 핵심 조언이고요. 더 혁신적인 건 이 피라미드의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는 누가 있나요? 열망하는 디지털 멘토입니다. 디지털 멘토요? 네,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세계 최고들의 인터뷰, 팟캐스트, 책을 싹 다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겁니다. 나만의 가상 멘토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획기적이네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대가들을 직접 만날 순 없지만 AI를 통해서 그들의 뇌를 내 책상 위에 복제해 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엄청난 팬보이처럼 그들의 사고방식과 뇌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이 대가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한 완벽한 멘토를 곁에 두는 셈입니다. 멘토를 통해서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진짜 실행력을 극대화할 환경을 만들고 행동을 가로막는 두려움을 깰 차례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실행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제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조직 외부에서 나와 같은 여정을 걷는 4명에서 6명 규모의 소수 정예 동료 그룹을 당장 구축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맞아요. 혼자서 하면 1인분의 학습 표면적밖에 안 되는데 6명이 모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잖아요. 내가 놓친 트렌드를 다른 동료가 물어다 주니까요. 그 정보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이 동료 그룹은 아주 객관적인 진단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진단 거울이요? 내 상태를 비춰준다는 건가요? 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막 불만이 생기잖아요. 이때 이게 단순히 지금 다니는 직장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 커리어 방향 자체가 어긋나고 있는 건지를 객관적으로 분리해 줍니다. 아, 회사 내부 사람이면 무조건 회사 욕만 할 텐데 외부 동료들이라 냉정하게 봐주는 거군요. 게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슬럼프를 겪을 때 그걸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심리적 안전망이 되기도 하죠. 든든한 전우들이네요. 근데 동료가 있어도 막상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마비되는 그 프리즈 상태가 오잖아요. 두려움 때문이죠. 누구나 겪는 현상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솔루션으로 시나리오 배틀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AI와 함께하는 롤플레잉 방식입니다. 네, 그 세 단계를 꼭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6개월 내에 실행할 3가지의 완전히 다른 커리어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2, AI에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요. 이 커리어로 전환하기 위한 첫 주의 구체적 액션 플랜을 짜줘 라고요. 당장 다음 주에 할 일을 묻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스텝 3는 그 계획대로 일주일을 살아보고 매주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하면서 가상의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매주 실패와 성공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가장 확신이 드는 단 하나의 길을 생동감 있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실패 비용도 거의 없고요. 네, 두려움을 실험으로 바꿔버리는 기술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존에 필수적인 또 다른 관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것만큼이나 과거의 낡은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는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공을 위한 폐기, 언러닝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강한 의견을 갖되 언제든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핵심 원칙을 상기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나를 성공하게 했던 그 공식이 이 AI 시대에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거든요. 환경이 아예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지속적인 학습자만이 자기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제일 먼저 눈치챕니다. 고집을 꽂고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키워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메타인지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메타인지의 부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생각나서 막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현실 교육 시스템을 보면 답답한 면이 많죠. 네, 막 초등학교 6학년부터 분 단위로 스케줄 압박 주면서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인공지능이 1초면 뱉어낼 정답을 오래오고 이력서 군비 경쟁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학 입학도 전에 번아웃 시켜버립니다. 진짜 호기심을 발동시킬 잉여의 시간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걸 스스로 발견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완벽한 표적, 쉬키용 덕으로 우리 아이들을 손수 밀어넣고 있는 격 아닙니까?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기계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셈이니까요. 어른들이 깊은 숨을 내쉬고 아이들에게 정답 없는 황무지에서 무한한 탐험을 할 기회, 그리고 비어있는 잉여 시간을 줘서 진짜 호기심을 스스로 찾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를 좀 갈무리해 볼까요? 네, 전체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세상에 온통 디스토피아적인 AI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제발 얼어붙어 있지 마십시오. 기회의 창은 완전히 새롭게 열렸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네요. 네, 오늘 살펴본 모든 자료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의 창업가, 안트로프러너가 되십시오. 와, 타이틀에 숨지 말고 스스로 통제권을 쥐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인공지능 도구들과 함께 뒹굴고 직접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산업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그 미세한 뉘앙스를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현장의 지식은 AI가 절대 알 수 없죠. 맞아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AI 기반의 장인이 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달리십시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에너제틱하고 정확한 마무리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이 있는 탐험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의 직함과 회사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당신이 가진 기록되지 않은 지식과 인간관계만으로 세상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인공지능은 결코 당신의 경험 속에 숨겨진 그 미세한 뉘앙스까지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만의 견고한 해자를 파는 일, 바로 오늘부터 작은 호기심을 따라가는 것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통찰력 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